지난주 20대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연결식을 앞두고 합동 분향소에는 추모 발길이 이어졌고 고인이 학창 시절에 쓴 글들도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추모객이 영정 앞에 국화꽃을 바치고 향을 피웁니다. 애도의 뜻을 담아 고개를 숙이고 묵념합니다. 지난 1일 새벽 서귀포시 창고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의 합동 분향소에는 동료 공무원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순직하신 분이 저랑 비슷한 나이대이신 걸로 알고 있어서 조금 더 남일 같지 않다는 느낌도 좀 받았고 마음이 아프고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젊은 분께서 또 노부부 그런 도민분들의 또 생명은 구하시고 간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같은 공직자로서 감사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입니다. 제주소방본부 홈페이지에 마련된 온라인 추모관에도 2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방문해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고인이 된 임 소방장이 대학 시절 119 센터 실습을 마치고 한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글이 재조명됐습니다. 기고글에서 임 소방장은 구급대원으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노력을 다하는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임 소방장은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한 후 지난 2019년 경남 창원시에서 소방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 2021년엔 고향인 제주로 와 동부소방서 표선 119 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일단 소방이 봉사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봉사 정신이 탁월한 이 졸업생인데요. 너무 아깝게 생각하고 고인의 그 평소에 가졌던 그 생각들을 고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제주 시내 한 장례식장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찾아 유가족들을 만나고 주문했습니다. 임 소방장의 연결식은 제주도장으로 엄수되고 유해는 국립제주호국원에 안장됩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민간 기업이 개발한 고해상도 지구 관측 위성이 국내 처음으로 제주에서 발사됐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개발한 발사체에다 방산업체가 만든 위성이라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 바다 위에 세워진 발사대. 우주 발사체가 시꺼먼 연기와 불기둥을 내뿜으며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굉음을 내면서 하늘을 가른 발사체는 1분이 지나자 하얀 점이 돼 대기권을 벗어났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고체연료 추진 발사체가 민간에서 개발한 위성을 싣고 우주로 날아오른 겁니다. 민간 기업이 개발한 고해상도 지구 관측 위성이 국내에서 발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위성은 약 100kg 무게로 약 650km 우주 궤도에 진입했고 지상 기지국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위성은 지상으로 레이더를 쏜 뒤 반사되는 전파를 받아 합성 지상 지형도를 만들어내 밤낮 구분 없이 영상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간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위성 제조, 발사 분야의 기술력을 국산화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발사로 대한민국 민간 우주 산업의 최적지가 제주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번 발사 성공을 바탕으로 옛 탐나대학교 부지인 하원테크노 캠퍼스 내에 위성 조립 공장 등 한화우주센터 건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제 더 좋은 위치를 찾아서 저희들이 발사하게 되면 제주도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제주가 이제는 우주로 가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시민사회 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제주도를 군사적 위협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위성 생산 공장 신축을 불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쟁 기지로 가는 일환이고 군사적 긴장 고조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무기 자본의 식민지가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번 발사체는 국방부가 개발했고 위성을 개발한 한화시스템도 대표적인 방산업체 중 하나입니다. 또 제주도가 우주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민간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논란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제주 카지노에서 도박 빚을 둘러싼 중국인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카지노 칩을 훔쳐 달아난 중국인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카지노 게임장. 게임을 하던 남성이 칩을 탁자에 두고 자리를 비웁니다. 그 틈에 다른 남성이 슬쩍 자리에 앉습니다. 게임을 하려는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 주인 없는 칩을 자연스럽게 자기 앞으로 가져오더니 자신의 칩 보관함에 담아 유유히 자리를 뜹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진 칩만 3,500만 원어치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3시간 뒤 도난 사실을 인식하기까지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계속 그 사람 우리가 기다렸다면은 누군지는 알겠지만은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은 누가 왔는지 얼굴을 이렇게 바뀐 사람이 계속 기억할 수 있을지도 좀. 카지노 칩을 훔친 40대 중국인 관광객은 이날 밤 카지노에서 훔친 칩을 모두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다음 날 중국으로 출국하려던 남성은 공항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항공권 발권까지 마친 상태에서 출국 10분 전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겁니다. 핫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으니까 자기는 말로는 내 돈인 줄 알았다, 남은 돈인 줄 알았다 이렇게 부인하는데 그 자체가 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지난달 14일에는 대낮에 카지노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집단 폭행과 납치 소동을 벌인 중국인 8명이 붙잡혀 4명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제주에선 카지노 도박 빚을 둘러싼 감금과 폭행 등으로 모두 19명의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국인들의 카지노 관련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책을 읽고 빌리는 곳인 도서관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흔히 보기 힘든 고서에 움직이는 삽화를 넣는 등 실감나는 콘텐츠를 선보이는 대전 첫 가상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을 펼치자 토끼가 튀어나오고 몸속 장기들이 생동감 있게 움직입니다. 조선시대 군사훈련용 무예지인 무예도보 통지의 한문을 클릭하면 한글 해석은 물론 무예를 하는 모습까지 만화처럼 펼쳐집니다.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활용해 영상을 투영한 것인데 첨단 페이지 인식 센서, 멀티터치 센서 등으로 실제 고서의 질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한밭 도서관의 문을 연 대전 첫 가상도서관 실감서재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미래형 도서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시민들 분께서 도서관을 이용하실 때 보다 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상설 정식 공간입니다. 실감서재는 우리나라의 국보 고서를 생동감 있게 만든 디지털 북과 차세대 도서 검색 시스템인 검색의 미래 등 2개의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터치 스크린으로 책 제목을 검색하면 대형 화면에 3차원 영상으로 다양한 책 정보가 나옵니다. 도서를 검색해 대형 원로 보내면 원하는 책들을 한눈에 실감나게 볼 수 있습니다. 7만 권이 넘는 도서 검색이 가능하고 향후 가상의 서재에서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딱딱하고 정적인 공간으로 인식돼 온 도서관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미래 도서관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강추위가 이어지던 지난주와 달리 이번 주는 예년보다 온화함이 감돌겠는데요.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밀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제주의 아침 기온 8도로 시작했고 낮 기온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오늘도 큰 추위 없겠습니다. 중국 상해 부근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면서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정도로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현재 기온 서부 지역 10도, 남부와 동부 지역 9도, 청파낙 2도로 어제 아침보다 3, 4도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부와 동부 지역 15도, 남부 지역 17도까지 오르겠고 성파낙은 9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섬 지역은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제주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비가 가끔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따뜻한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은 갈수록 올라서 금요일에는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지인들에게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40대 형제가 구속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투자자 7명으로부터 면세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5억 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형제 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또 돈의 낡은 건물 2채를 리모델링해 공유 오피스 등으로 쓰겠다며 도시재생사업 관련 보조금 35억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평화로 상습 결빙 구간에 도로 열선이 설치됩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안덕면과 대정읍 등 결빙 구간 2군데 1.37km에 대해 지난달 도로 열선 공사를 착공했고 올해 말까지 시험 가동한 뒤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로 열선은 온도와 습도 감지 센서가 결빙 상황을 감지해 자동으로 가동되며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블랙 아이스까지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 학생문화원 이설 문제로 지연됐던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서귀포 학생문화원 대체부지 협의가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동흥동 구간 0.8km의 도시우회도로 공사를 지난달 30일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는 서흥동 구간 0.7km는 내년 상반기에 완공되며 동흥동 구간은 내년 초에 착공되면 2028년쯤에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종합경기장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들이 강제 처리됩니다. 제주시는 현재 34대로 추정되는 장기 방치 차량을 내년 1월 말까지 전수조사한 뒤 견인과 공매, 폐차 등 행정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종합경기장 주차장은 지난달 유료화된 뒤 하루 평균 2,500여 대가 이용해 한 달간 2,400만 원의 주차 요금을 냈습니다.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의 체감 경기가 전달보다 나아졌지만 제주 전통시장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시장 경기 동향 조사 결과 제주 지역 전통시장의 지난달 체감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67.3으로 3.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전국 전통시장의 지난달 체감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67로 전달보다 6.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제주 지역에 처음으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공급됩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시 3도 2동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72호를 공급하기 위해 이번 주에 설계 공모를 진행하며 2025년에 착공해 2027년에 준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공사가 갖고 건축물 소유권은 주민이 갖게 되며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주민이 내지만 분양가는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제주 자생식물인 까마귀 쪽나무 열매 추출물이 근감소증 개선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 테크노파크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는 마이오텍 사이언스와 공동 연구를 통해 까마귀 쪽나무 열매 추출물이 근위축을 유도하는 단백질은 억제하고 근육세포의 단백질 생산을 자극한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까마귀 쪽나무가 면역력을 높인다는 특허도 갖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